여러분, 상상해 보셨나요? 단 한 번의 시선만으로 살아있는 모든 것을 차가운 돌로 만들어버리는 끔찍한 존재를 말이죠. 그 존재의 눈빛은 마치 살아있는 지옥처럼 모든 희망을 산산이 부수고 절망만을 남기는 듯합니다. 과연 누가 이 압도적인 공포 앞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 불가능해 보이는 저주를 깨뜨리고 영웅으로 우뚝 선 페르세우스에게 과연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었을까요? 오늘 우리는 신화 속 가장 위대한 영웅 중 한 명인 페르세우스의 숨겨진 전략과 그가 마주했던 운명의 순간들을 따라가 보려 합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괴물 퇴치담을 넘어 진정한 용기와 지혜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깊이 있는 질문을 던져줄 겁니다. 지금부터 그 흥미진진한 여정 속으로 함께 떠나보시죠. 모든 이야기는 운명의 그림자로부터 시작됩니다. 아르고스의 왕 아크리시우스는 어느 날 델포이 신탁으로부터 충격적인 예언을 듣게 됩니다. 바로 자신의 외손자가 자신을 죽일 것이라는 섬뜩한 내용이었죠. 예언이 왕의 마음속에 들이운 불안은 너무나도 깊어 그는 자신의 딸 다나엘을 청동탑에 가두는 잔혹한 선택을 하고 맙니다. 하지만 신의 섭리는 인간의 뜻대로 움직이지 않는 법이죠. 제우스 신과의 사이에서 다나엘은 아름다운 아들을 낳게 되는데 그 아이가 바로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 페르세우스입니다. 예언의 공포에 사로잡힌 아크리시우스 왕은 차마 손자의 목숨을 직접 빼앗지 못하고 어린 페르세우스와 그의 어머니 다나엘을 나무 상자에 가두어 거친 바다에 던져버립니다. 작은 상자 안에서 어머니의 품에 안겨 파도에 몸을 맡긴 어린 페르세우스의 모습은 그야말로 절망 그 자체였을 겁니다. 망망대해를 표류하던 이들을 구원한 것은 바로 세리포스 섬의 딕티스라는 어부였습니다. 그는 모자를 극진히 보살펴 주었죠. 그러나 평화도 잠시 또 다른 위협이 찾아옵니다. 세리포스 섬의 왕 폴리덱테스는 다나엘의 아름다움에 반해 끊임없이 구애했고 이 과정에서 젊은 페르세우스는 어머니를 지키기 위해 폴리덱테스 왕과 대립하게 됩니다. 교활한 폴리덱테스 왕은 페르세우스를 눈의 가시처럼 여겼고 그를 제거하기 위한 음모를 꾸몄죠. 그는 페르세우스에게 왕의 딸 히포다메이아와 결혼할 테니 가장 좋은 혼수 선물을 가져오라는 허울 좋은 명령을 내립니다. 이때 페르세우스는 다소 무모하게도 메두사의 머리를 가져오겠다고 큰 소리치고 말았죠. 폴리덱테스 왕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그 말에 책임을 지라며 메두사를 퇴치하는 불가능한 임무를 강요합니다. 어머니를 지키기 위한 절박함, 그리고 자신의 말에 대한 책임감. 젊은 페르세우스의 눈빛에는 그 어떤 두려움보다 강한 결의가 타오르고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메두사, 그녀는 단지 괴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모든 것을 돌로 만들어버리는 저주를 품고 있었죠. 과연 어떻게 이 불가능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을까요? 막막함과 불안감이 페르세우스의 어깨를 짓누르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이때 신들의 도움이 시작됩니다. 모든 것이 절망적으로 느껴지던 순간 지혜의 여신 아테나와 전령의 신 헤르메스가 페르세우스 앞에 나타납니다. 그들은 페르세우스의 용기와 결의를 인정하고 그의 여정에 필요한 지혜와 도구를 제공하기로 하죠. 신들의 개입은 페르세우스에게 한 줄기 희망이 되어주었습니다. 그의 여정의 첫 관문은 바로 그라이아의 세 자매를 찾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이 기괴한 자매들은 오직 하나의 눈과 하나의 이빨을 서로 공유하며 살아가는 존재들이었죠. 페르세우스는 이들을 직접 상대하는 대신 기지를 발휘합니다. 자매들이 서로 눈을 주고받는 순간을 노려 그들의 유일한 눈을 빼앗아 버린 것이죠. 어둠 속에서 눈을 잃어버린 그라이아의 자매들은 혼란에 빠졌고 페르세우스는 그들의 약점을 이용해 메두사의 위치와 님프들이 있는 곳, 그리고 그들에게서 필요한 도움을 얻는 방법을 알아냅니다. 이는 무모한 힘이 아닌 지혜로운 전략이 승리의 첫걸음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순간이었습니다. 님프들을 찾아간 페르세우스는 그곳에서 놀라운 신화적 도구들을 얻게 됩니다. 먼저 하데스의 투구, 즉 보이지 않게 하는 모자를 받았습니다. 이 투구를 쓰면 어떤 존재도 페르세우스를 볼 수 없게 되었죠. 그리고 헤르메스의 날개 달린 샌들은 그가 하늘을 자유롭게 날아다닐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물건이든 안전하게 담을 수 있는 마법 주머니까지 얻었죠. 이 모든 도구들은 단순한 행운이 아니었습니다. 이는 페르세우스의 용기와 지혜를 인정한 신들이 그에게 부여한 전략적 도구이자 승리를 위한 열쇠였던 겁니다. 여기에 아테나 여신은 메두사의 저주를 피할 수 있는 특별한 방패를 건네줍니다. 거울처럼 반짝이는 이 방패는 메두사의 눈을 직접 보지 않고도 그녀의 모습을 비춰볼 수 있게 해주었죠. 이제 페르세우스는 보이지 않는 존재가 되어 하늘을 날고 어떤 위험에도 대비할 수 있는 만반의 준비를 갖추게 된 것입니다. 그의 비장한 표정은 반짝이는 방패에 선명하게 비쳤습니다. 모든 준비를 마친 페르세우스는 마침내 메두사가 사는 고르곤의 섬으로 향합니다. 멀리서부터 섬에 기괴하고 음산한 분위기는 페르세우스의 가슴을 옥죄어 왔을 겁니다. 섬에 가까워질수록 섬 곳곳에 흩어져 있는 끔찍한 조각상들이 그의 눈에 들어왔죠. 그것들은 한때 살아 숨쉬던 인간들과 짐승들이었습니다. 메두사의 저주받은 눈빛을 마주하고 돌로 변해버린 존재들이었죠. 섬을 가득 채운 이 돌 조각상들은 마치 죽음의 박물관 같았습니다. 메두사의 끔찍한 울음소리가 들려오는 듯한 음산한 분위기 속에서 페르세우스는 방패를 든 채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옮깁니다. 두려움이 그의 심장을 조여왔지만 어머니를 지키겠다는 굳은 의지가 그를 앞으로 나아가게 했습니다. 이제 그는 공포의 존재, 메두사를 직접 대면해야 하는 절체절명의 순간을 향해 다가가고 있습니다. 과연 페르세우스는 이 돌의 저주를 피하고 메두사의 목을 벨 수 있을까요? 그의 용기와 지혜, 그리고 신들의 도구가 어떤 결말을 가져올지 다음 이야기가 정말 궁금해지는군요. 메두사의 섬에 발을 디딘 페르세우스는 숨막히는 긴장감 속에서 조심스럽게 메두사의 은신처로 향했을 겁니다. 그의 귀에는 뱀들이 스산하게 스치는 소리, 그리고 돌로 변한 희생자들의 비명 같은 침묵이 들려왔을 테죠. 마침내 그는 공포의 여왕, 메두사를 마주하게 됩니다. 머리카락 대신 꿈틀거리는 독사들이 가득하고 그 눈빛 한 번이면 모든 생명이 돌로 변해버리는 끔찍한 존재였죠. 감히 정면으로 바라볼 수 없는 절대적인 위협 앞에서 페르세우스는 신들이 건네준 가장 강력한 무기, 바로 지혜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는 아테나가 준 방패를 거울처럼 활용했습니다. 메두사의 얼굴을 직접 보지 않고 방패에 비친 그림자를 통해 그녀의 움직임을 살폈죠. 이 얼마나 기발하고 현명한 전략입니까? 마치 그림자를 쫓는 사냥꾼처럼 그는 메두사의 치명적인 눈빛을 피하면서도 그녀의 모든 것을 파악할 수 있었던 겁니다. 하데스의 투구 덕분에 메두사는 페르세우스의 존재조차 알지 못했고 헤르메스의 날개 달린 샌들은 그에게 은밀하고 신속한 움직임을 선사했죠. 이제 페르세우스는 모든 준비를 마쳤습니다. 극도의 긴장감이 흐르는 순간 페르세우스는 방패에 비친 메두사의 모습이 가장 취약한 지점에 도달하자 망설임 없이 검을 휘둘렀습니다. 날카로운 칼날이 메두사의 목을 가르는 결정적인 순간이었죠. 끔찍한 비명과 함께 메두사의 머리가 몸에서 분리되었고 그 순간 그녀의 몸에서 날개 달린 말 페가수스와 황금칼을 든 거인 크리사오르가 솟아나왔습니다. 페르세우스는 재빨리 메두사의 머리를 마법 주머니에 담아 넣었습니다. 그토록 두려웠던 공포의 존재가 이제는 그의 손에 든 하나의 도구가 된 것이죠. 이 승리는 단순히 신들의 도움만으로 얻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진정한 용기란 무모하게 돌진하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도구를 최대한 활용하고 상대의 약점을 파고드는 지혜로운 전략에서 나온다는 것을 페르세우스는 몸소 보여주었습니다. 신들의 선물은 페르세우스의 영웅적 자질과 노력이 있었기에 비로소 완전한 승리로 이어질 수 있었던 겁니다. 공포를 마주하고도 냉철함을 잃지 않은 그의 기지와 판단력이 바로 메두사를 물리친 진정한 비밀이었던 거죠. 메두사의 목을 벤 페르세우스는 고르곤 자매들의 추격을 피해 날개 달린 샌들을 신고 하늘로 날아올랐습니다. 그리고 그의 영웅적인 여정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에 그는 바다 괴물 케투스에게 희생될 운명에 처한 아름다운 공주 안드로메다를 구했습니다. 이는 폴리덱테스 왕의 계략으로
메두사를 퇴치하러 떠났던 인물을 넘어 진정한 영웅으로서의 면모를 보여주는 사건이었죠. 세리포스 섬으로 돌아온 페르세우스는 메두사의 머리를 이용해 간악한 폴리덱테스 왕과 그의 추종자들을 모두 돌로 만들어버렸고 어머니 다나에를 구하며 그토록 원했던 평화를 되찾았습니다. 하지만 페르세우스의 이야기는 여기서 묘한 아이러니를 남깁니다. 그는 결국 자신의 할아버지 아크리시우스 왕을 죽게 만들었던 예언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한 운동 경기에서 페르세우스가 던진 원반이 빗나가 관중석에 있던 아크리시우스 왕을 죽음에 이르게 한 것이죠. 할아버지를 죽음으로 이끌 운명을 피하기 위해 그토록 노력했지만 결국 그의 선택과 행동은 예언된 운명의 길을 따르게 된 겁니다. 이는 페르세우스의 영웅적인 삶 속에서도 인간의 선택이 과연 운명을 거스를 수 있는지 아니면 결국 정해진 길을 걷게 되는지에 대한 깊은 철학적 질문을 던집니다. 페르세우스의 이야기는 단순히 괴물을 물리친 영웅담을 넘어 우리의 삶 속에서 마주하는 피할 수 없는 운명 앞에서 우리는 어떤 선택과 지혜를 발휘해야 하는가 하는 물음을 남기죠. 이처럼 페르세우스의 이야기가 던지는 운명과 선택이라는 질문은 비단 신화 속 영웅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음 시간에는 역사 속 인물들이 마주했던 거대한 운명의 흐름 속에서 그들이 어떤 선택을 했고 그 선택이 역사를 어떻게 바꿔놓았는지 함께 탐구해 보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